저희 카페 질문은 아닌데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답변을 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3D 맥스 초보인데요. 물체를 반쪽으로 만들고 미러로 반대쪽 복사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점이 생기고 색깔이 약간 달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반대쪽 인스턴스로 했을 때 좌우가 정확하게 붙지 않는다. 약간 벌어져 복사된다.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 미들 마우스로 그 아크 로테이트를 했을 경우 물체가 자꾸 화면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미러 기능을 많이 썼었어요. 미러 기능을. 근데 맥스는 이제 축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맥스의 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벗하고 엑시스. 피벗은 이제 PIVOT, 그 피벗 축, 자기 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엑시스라고 AXIS라고, 엑시스는 이제 가상의 축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주전자 두 개는 자기의 피벗을 갖고 있지만 두 개를,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를 지금 잘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디폴트로 한 개를 선택했을 땐 Use Pivot Point Center라고 해서, 즉 자기 피벗의 중심점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피벗의 중심점을 사용하다 보니까 로테이트를 했을 때도 자기 축으로 중심이 돌아가지만, 자, 여기를 지금 자세히 잘 보세요.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했을 때는 얘가 저절로 짠 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Use Selection Center로 바뀌는데요. 요거는 선택한, 직역을 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센터에 축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축이지만 이건 가상의 축이죠. 진짜 축이지 아니죠. 이런 걸 이제 엑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그 피벗과 엑시스의 차이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땐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두 개를 내가 이렇게 돌리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축의 중심으로 돌리고 싶다 했을 때는 다시 강제로 Use Pivot Point Center를 하시면 두 개를 돌리셨을 경우 이렇게 각자의 중심축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는 모든 것을 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캐릭터 모델링이나 이런 모델링이 반을 모델링을 하고, 자, 에디트 테이블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폴리온 가서 이거 반을 모델링하고 반을 붙이는 방식을 미러를 많이 썼었는데요. 미러를 쓰게 되면 이제 버그가 많아요. 특히 애니메이션을 했을 경우 버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러는 쓰지 않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미러를 이렇게 인스턴스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카피를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뭐 모델링을 하면 이쪽도 상대적으로 같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대칭인 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미러가 모델링을 했을 때는 버그가 별로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애니메이션, 본을 심는다든가 스킨 작업을 했을 때는 맥스가 이 오브젝트를 미러는 사실 안에서 뒤집는 거기 때문에 면이 뒤집혀 있다는 거를 제대로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버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어라키 탭에서 그 맥스의 원래 처음 만든 오브젝트 상태로 바꿔주는 바로 이 리셋, 트랜스폼과 스케일 툴을 만들어서 원래대로 너는 처음부터 맥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해줘야지만 버그가 해결이 됩니다. 맥스는 스케일 개념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얘를 만약에 에이텔 폴리를 한 다음에 스케일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주시면 절대 나중에 버그가 생깁니다. 반드시 스케일을 고치고 싶을 때는 서브 오브젝트 계열에서 스케일을 올리셔야지만 애니메이션 시에도 버그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요, 맥스는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조정한 거는 인식을 못합니다. 제가 그걸 증명을 해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일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요걸 누르면 이게 상대 좌표가 되고, 요걸 보시면 이게 절대 스케일이 돼요. 절대 스케일이란 건 무조건 100%여야 되죠. 절대 스케일은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탑 레벨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올리다 보면, 자, 148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148이란 크기는 없어요. 절대 스케일에서는, 절대 좌표에서는 100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인식을 못하고, 우리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얘는 맥스는 실제로 100인 것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했을 때는 버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8로 인식을 하죠. 이랬을 때는 맥스가 처음 만든 것처럼 인식을 하라 하는 게 요 리셋입니다. 하이어라키. 그래서 이걸 스케일을 딱 누르면 보십시오. 여기가 다시 1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거나,
이 여기에 있는 이 트랜스폼은 또 로테이트를 원래 맥스는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가 동일한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 오브젝트를 만드셔야지만 버그가 없거든요. 애니메이션 시에. 근데 내가 탑 뷰포트나 자 보세요. 뷰 좌표계는 여기 퍼스펙티브 3D 뷰를 보는 게 월드 좌표계로 보여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월드 좌표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를 딱 했을 때 변화가 없죠. 이렇게 하지만 버그가 없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른 뷰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탑 뷰포트나 퍼스펙티브 뷰포트가 아닌 곳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자 로컬 좌표계인데 이게 로컬 축인데 이걸 뷰로 바꾸면 뷰로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 퍼스펙티브에서는 얘를 월드 좌표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혹은 월드 좌표계로 하면 뷰 로컬하고 월드가 이렇게 서로 축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버그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맥스에서 마치 이걸 다른 뷰포트에서 만들었지만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 만든 것처럼 인식해라 하는 게 바로 하이어라키에서 얘는 스케일이 아니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트랜스폼을 누르시면 돼요. 트랜스폼이란 건 무브 로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두 개 다 누르셔도 돼요. 자, 딱 누르시면 이제는 얘가 로컬하고 월드가 똑같다는 거죠. 즉 뷰좌표계도 똑같아요. 뷰좌표계가 뭐죠? 예. 다른 세 개의 뷰포트, 2D 뷰포트에서는 가로가 X, 세로가 Y 축을 쓰고 3D 뷰 좌표계, 퍼스펙티브나 유저 뷰, 오소그래픽 뷰에서는 월드 좌표계를 쓰라는 게 바로 뷰 좌표계죠. 그러니까 이런 것 또 알고 있어야 돼요. 혹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다 귀찮다. 그러면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고치시게 탑이 아니고 서브 오브젝트에서 스케일을 고치시게 되면 이런 버그 없습니다. 자, 손을 딱 놓게요. 놓아도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절대좌표는 10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래야지만 버그 없어요. 이렇듯 축 개념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축이 만약에 지금은 주전자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가운데 축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만약에 축이 이런 쪽으로 가 있다면 얘를 미러를 했을 때 이 축을 중심으로 미러가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 축을 뭐 이렇게 스냅을 걸고 이 피벗 스냅에서 2.5D로 바꾸고 피벗 포인트하고 피벗이 일단 걸려야 되니까요. 피벗하고 이 엣지 끝이 걸려야 되니까 뭐 엣지 정도 이렇게 걸어서 X좌표를 꾹 누르시고 그러면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냅을 거셔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이 얼라인 명령을 안다면 얼라인으로 요거죠. 자, 가로가 X죠. 스크린 좌표계니까 무조건 가로가 X죠. X축에 피벗 포인트의 중심이 되겠죠. 센터가 혹은 피벗 포인트가 라고 하는 게 낫겠죠. 센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여기 끝에 해야 되니까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니까 맥시멈을 해주면 정확하게 피벗이 붙죠. 근데 지금 이 오브젝트가 맥시멈이 여기 뭔가 면이 있나봐요. 면이 남아있나 봅니다. 끝에 정확하게 안 붙네. 그렇죠? 예, 여기 면이 지금 남아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남아있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포인트 가셔서 Alt-A 하고 피벗 포인트를 미니멈에 바꾸시면 맥시멈에 바꾸시면 정확히 여기 붙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그런 버그가 있기 때문에 미러를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걸 대신에 이제 쓰라고 나온 게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 생긴 이유는 웰드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거부터 보여드려야겠구나. 자, 이렇게 정확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인스턴스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로 카피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서로 복사 관계이기 때문에 웰드가 되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는 이제 이런 모델링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모델링이 다 끝났으면 이거를 이제 중간에 점을 웰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어태치를 해야 되는데 어태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복사품이기 때문에 얘하고 서로 디펜던트 관계예요.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태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펜던트를 인디펜던트로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make unique. 단일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하나 띵 누르시면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이렇게 이 make unique가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modify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make unique를 딱 누르면 이제 활성화도 안 되고 글씨도 두껍지가 않죠.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이렇게 글씨가 두꺼워요. 그리고 누르면 이제 이건 서로 독립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글씨도 얇아졌고 이 make unique가 활성화가 되지도 않죠. 이제는 어태치가 됩니다.
어태치를 하면 어태치는 한 몸뚱이는 됐지만 여기에 있는 점이 지금 겹쳐 있는 거지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씩이 겹쳐 있죠. 그랬을 때 이 중간 점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점을 갖다가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웰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비포 616개의 점이 529로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지만 비로소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시미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디파이어에 있는. 그래서 시미트리를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축은 왜 여기다 놔야 되는지 아셨죠? 자, 모디파이어 보시면 누르시고 S 누르셔서 시미트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축을 지금 찾아야 되겠죠? 축은 가로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X고 X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 기준축이 이렇게 돼야 되죠. 쇠꼬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가려면 무슨 축을 기준으로 가야 되나? 이 축이죠, 이 축. 그럼 이 축이 뭔가요? 2D 좌표계니까 탑뷰포트 2D니까 2D 좌표계 그리고 뷰 좌표계니까 가로가 X, 세로가 Y니까 Y를 하면 되겠죠. Y를 했는데 보니까 면이 없어졌어요. 이건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플립을 하시면 돼요. 뭐 필립이라고 해도 되고 플립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시미트리는 아까 자, show and result를 이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모델링 하셔도 이게 인스턴스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변동이 됩니다. 대단하죠? 인스턴스인데 문제는 여기를 벗어나면 어태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안 보이죠? 웰드도 돼 있어요. 한꺼번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얘도 이 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제가 이 축 아래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딱 붙는 거죠. 아니라면 정확하게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미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인스턴스 관계인데 어태치도 돼 있고 웰드도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쉽다는 거죠. 한번 미러 해놓은 거는 어태치 한 다음에 웰드 해버리면 끝나서 다시 편집을 하려면 또 반을 자르고 또 뭐 인스턴스로 복사하고 또 이래야 되겠지만 이 시미트리는 살아있는 한 내가 어떤 명령을 줘도 얘는 한 개의 오브젝트처럼 쓰이지만 인스턴스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면 같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올라가면 얘는 그냥 웰드가 된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선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로테이트를 했을 때 이게 벗어난다고 했는데요. 벗어난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스케일 개념.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델링을 했을 때 이런 단위를 지키지 않고 너무 크거나 예를 들어서 주전자 하나를 모델하는데 주전자가 나는 단위를 계산하지 않아서 그냥 주전자 하나를 그렸지만 이게 단위를 재봤더니 1km더라. 이 크기가 가로 세로가 막 1000m더라. 그러거나 혹은 0.1mm더라. 그렇게 그릴 수가 있죠. 치수 개념 없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치수 개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치수 개념을 넘어가면 맥스가 그 스케일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았을 때는 아크 로테이트를 했을 때 휙휙휙 지나가요. 그럼 아주 뭐 이렇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훅 돌아가거나 이래서 편집할 수가 없는데요. 그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오브젝트를 근거로 아크 로테이트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아크 로테이트라고 있는데요. 올빗 여기 지금 디폴트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하얀색 올빗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빗으로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여기 올빗 버튼을 꾹 누르시고 계시면 여기 초록색 버튼으로 올빗 셀렉트드가 있어요. 올빗 서브 오브젝트가 있어요. 셀렉트가 아니고.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자, 이걸 제가 스택을 합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ATF1로. 자, 서브 오브젝트를 여기를 선택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찍은 다음에 돌리면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올빗이 일어나요. 보이세요? 얘를 중심으로. 혹은 얘를 선택하고 올빗을 돌리면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보이시죠? 네, 이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뭐 내가 이게 휙휙 벗어나면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올빗 서브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질문이 해결이 됐습니다.